국내 최대 자동차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정비 요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갑질을 한다며 자동차 공업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인 노동자들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되면서 농촌 지역에서는 무단 투기와 불법 소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보험회사인 삼성화재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삼성화재가 책정한 정비요금이 턱없이 낮은 데다 청구해도 제대로 주지도 않는다며 자동차 공업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삼성화재 가입 차량을 수리해온 한 자동차 공업사입니다. 이 업체는 최근 삼성화재의 횡포를 견딜 수 없다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마다 물가 상승에 맞춰 정비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재계약을 고의로 몇 달씩 미루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재계약을 맺을 때도 다른 보험사보다 낮은 요금을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적은 뒤 서명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나랑 협의 한번 해봤냐? 협의한 적도 없다. 그러면 그거 누가 정한 거냐? 회사에서 정했다 이겁니다. 대기업이라는 데는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일선에 와가지고 우리가 정했으니까 이금액에 너네 도장 찍어라.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삼성화재에 공업사가 수리요금을 청구하면 삭감하는 비율이 다른 보험사보다 훨씬 높은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지방 정비업체들은 수억 원대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깎아버리고 처음에 차 들어왔을 때 수리비를 해주겠다 해놓고 사람 바꿔가지고 돈 다 깎아서 보험금 반환하면은 공탁 걸어버리고 힘들게 하는 거죠. 지금 뭐 차액분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이에 대해 삼성화재는 정비요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재계약이 늦어졌고 공업사가 수리비를 무리하게 요구해 삭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작업을 안 한 부분을 청구를 한 거다. 환급을 한 1시간이면 될 것을 뭐 2시간씩 환급을 청구를 한다든가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하는 거지. 최근 제주 지역에서 삼성화재와 계약을 해지한 자동차 공업사는 11곳. 나머지 업체들도 정비요금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갑질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13명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탈당과 바른정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소수 패권 세력이 당권을 독점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도 혁신을 외면해 새누리당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다며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사증 입국 제도가 시행되면서 불법 체류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붐이 일면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이 많은데 한국인 근로자들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리조트 공사 현장. 어제 오전 이곳에서 한국인 노동자 4명과 중국인 노동자 5명이 집단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중국인들이 철근 작업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늦어진다며 한국인들이 항의하다 시비가 붙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50살 서모 씨가 얼굴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좀 많이 거칠어졌어요, 애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 시비부터 걸라고 한다니까. 경찰 조사 결과 싸움에 가담한 중국인 노동자 5명 가운데 3명은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제주의 지역 주민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 음식 같은 경우는 비자도 여러 가지 5개 정도가 있잖아요. 다 이미 확인하는데. 현재 제주 지역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은 만여 명. 우리 사회의 관습이나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문화적인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회마다 일하는 속도, 노동 강도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겠죠.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제주에 외국인 문제가 또 다른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 지 40일이 넘었지만 오락가락 행정 탓에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노인들이 많고 수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읍면 지역에서는 무단 투기와 불법 소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한 농촌 마을의 갓길이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대형 가구는 물론 페트병과 비료포대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불과 10m 거리에는 또 다른 쓰레기 더미가 눈에 띕니다. 다 쓴 농약병을 망에 담아 도로가에 몰래 버린 겁니다. 최근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많이 보이는 게 현상이니까 요일제 배출 이후로 사람들이 맞춰서 버리는 것 자체가 불편하니까 버리는 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버리지 못한 쓰레기를 한데 모아 태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을 곳곳에 소각 흔적이 남아있고 타다 남은 스티로폼도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아직까지 열기가 남아있는 이곳 소각장에는 이런 생활 쓰레기뿐만 아니라 나눠서 분리 배출해야 하는 이런 재활용품들까지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에게 요일마다 달라지는 배출 방식이 어렵다는 겁니다. 촌에서는 도시에 같이들 안 하고 그런 것까지 다 내가 은행에 뭐할 벅차지. 그런 건 내놔서 붙이는 것도 있고. 이런 가운데 요일별 배출제에 분노한 시민들은 내일 오후 제주시청 부근 클린하우스에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버리는 쓰레기산 만들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이 다음 달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해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한 뒤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특별법 개정안으로 도의원 수를 늘리거나 비례대표 정수를 조정하는 방안, 교육의원을 폐지하거나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성장 시대와 함께 높아진 청년 실업률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헬조선, 흙수저라는 이야기가 유행할 정도로 심각해진 청년 실업과 창업 문제를 풀기 위한 움직임이 제주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현선 기자입니다. 청년 기업들이 모여있는 한 사무실. 1인이나 2인 기업이 대부분이다 보니 사무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비슷한 경험의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일을 기획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만이 모이면 5명밖에 없으니까 그 외 사람들의 생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여서 뭔가 이야기를 나눠야 거기서 뭔가 새로운 작당이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지난달에는 청년들이 쉼터나 동아리 모임 장소, 북카페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제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 조례에 따라 제주도가 만든 시설이지만 연간 프로그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아이디어로 운영됩니다. 단순하게 취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역할을 제도권에서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적인 청년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본권마저 할 수 있도록 이런 장기적인 배려라든지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서울시가 청년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늘려 자립 기반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제주도의 청년 정책은 여전히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한 기업 지원책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시대는 변화하고 청년들의 욕구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이 본격적으로 설계되기 전에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청년들에게 먼저 귀를 기울이고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대학교의 취업률이 전국 거점 국립대 가운데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대 취업률은 60.2%로 전남대의 61.2%에 이어 9개 거점 국립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제주대 취업률은 지난 2014년 이후 3년 연속 60%를 웃돌았고 지난해에는 거점 국립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여울샘 어린이집 양지훈, 양하리 형제가 10만 1,130원,
제주환경개발 주식회사 강경수 대표이사가 50만 원, 제주관광공사 최가별 사장과 직원들이 3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글로벌택시회 중국어팀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들은 이달 말까지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금 보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주 해녀 항일운동 85주년 추모제와 기념대회가 제주시 구자읍 해녀 항일운동 기념탑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행사에서 앞으로 해녀박물관은 해녀유산센터로 조성해 보훈행사와 문화사업, 생업 지원 등을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념식에서 종달 어촌계 권영희 씨가 제주 해녀상을 받았습니다. 2016 보도사진 영상전이 오늘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제주 카메라 기자회가 오는 16일까지 주최하는 전시회에는 지난해 도내 언론사 카메라 기자들이 취재한 보도사진 100여 점과 영상 10여 점이 전시됩니다. 한편 카메라 기자회가 뽑은 올해의 의원상 수상자로는 박원철 도의원이 선정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번 주말에도 제주에서 열립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모레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제주시청 민원실 앞 도로에서 제13차 제주도민 촛불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한 시민평의회와 5.16 도로명 개정 서명운동도 진행됩니다.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호텔에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26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의 한 호텔 복도에서 만난 30대 여성에게 음료수를 마시자며 자신의 방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